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그레너리 투자자분 이완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 지수가 조금 쉬어가서 우리 투자자분들 살짝 불안한 마음이 있긴 합니다. 네. 네, 어제 시장은 왜 빠졌을까요? 사실 뭐 결국은 올 게 왔습니다. 어떤 거요? 이제 다른 것보다 우리 연준 의장님이 파월 의장님이 결국은 좀 어제 약간 네거티브한 말을 좀 했어요. 비슷한 얘기 하지 않았어요? 네. 한 번쯤 여기 지수 한번 볼까요? 네. 지수 한번 보시면은 이제 S&P하고 나스닥은 한 마이너스로 이제 돌아섰고요. 그다음에 구영업일 이 정도의 어떤 지속적인 상승에서 좀 약간 이제 쉬어가는 분위기고요. 국채 금리도 한 어제 10년물짜리가 11bp 정도가 또 상승을 했어요. 이 부분이 이제 같이 작용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이제 IMF 연구 컨퍼런스에서 그 파월 의장님이 아직 현재 금리가 인플레이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정도 충분히 높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2% 그 인플레이션 달성될 때까지 통화 정책을 더 사용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갖고 결국은 시장 쪽이 아니라 다시 이제 연준의 우리 이제 매파적인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라든지 아니면은 닐 카스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쪽의 어떤 매파적 분위기에 다시 이제 편승하는 게 아니냐. 이제 이게 시장이 더 컸고요. 그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 오늘까지 이제 그 미국 국채 입찰이 있거든요. 입찰에서 약간 수요가 부진해지는 측면이 또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채 금리도 좀 오르고요. 네. 이 부분이 좀 가장 크게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요. 네. 자, 그럼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의장.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왜 시장은 또 이렇게 움츠러들었을까요? 네.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연준하고 시장이 보는 시각차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보는 것은 이렇게 기준금리를 많이 올렸으면은 네. 거의 20년 내 최고치거든요.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이 정도 됐으면 됐지 않겠냐. 그래서 12월 달도 기준금리 동결을 좀 하고 그다음에 1월 달엔 좀 쉬고 그다음에 한 2월 달부터 계속 동결이 되면은 한 뭐 내년 3분기쯤에 이제 기준금리가 좀 인하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시장의 이제 생각인데 연준은 그런 시간적인 타이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인플레이션 2% 내로 안정화시키는 게 우선 목적이다. 그때까지 통화 정책의 어떤 긴축 정책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다시 또 강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좀 시장이 생각한 것과 틀린데 계속 이제 이런 분위기죠 지금요. 그래서 이런 양자 간의 어떤 시각적 해석 차이 또는 갈등이 연말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좀 크게 작용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 연말에 좀 소비가 좀 늘어나야 되는데 네. 여기에 좀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다들 파월 의장을 빨리 자리에서 내려왔으면 좋겠는지 파월 의장의 임기 언제까지냐고 아니 근데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뭐 내려오신다 해서 새로 오시는 분이 또 바뀔 거냐. 결국은 뭐 매파적인 또 분위기에 또 분이 또 오시지 않겠냐. 뭐 그런가요? 계속 그 얘기예요 지금 시장은. 자, 알겠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도 시장에 문제가 됐지만 뭐 전기차나 테슬라 주주분들은 네. 어제 뭐 HSBC에서도 네. 매도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를 한 $140 선으로 낮춰잡았고 네 맞아요. 네. 지금 막 보니까 리콜 소식도 있고 네, 약간 네. 이쪽에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네요. 요즘 자꾸 악재가 전기차 업종에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제 HSBC가 이제 테슬라의 주가를 $146까지 하향 조정했어요. 지금 $209인데 거의 한 40%를 조정을 한 거거든요. 오. 여기다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어떤 빅테크적인 측면에서 이 테슬라의 어떤 가치는 인정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실적에 좀 신경을 써달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도 이제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테슬라가 그러면 이제 자꾸 가격 인하를 하는 게 대중화를 위한 어떤 방법이냐, 아니면은 안 팔려갖고 할 수 없이 이걸 싸게 파는 거냐, 뭐 이런 의견이 있긴 한데. 아니죠. 모르네요. 일론 머스크의 빅피처 쫙 애플처럼 뿌려가지고 그쵸, 네. 그리고 테슬라의 생태계를 만들려는 그 맞아요. 빅피처를 왜 모르나요? 그래서 사실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네. 이건 대중화를 위한 그쵸. 방법이다 생각을 하는데 또 이제 다 그렇게 보진 않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그래서 어제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월가에서 얘기하는 게 앞으로 숏셀링 리스트에 테슬라가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조금 이제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거기다 추가적으로 어제 이제 리비안하고 루시드가 이제 같이 이제 시작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예, 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또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둘 다 망할 거다 조만간 이런 식으로 리비안하고 하면 루시드에 대해서도 예. 왜 그렇게 못된 지금 말을 했어요? 뉴스를 보면은 지금 고 뱅크러프트까지 얘기 나왔어요. 그런데 아니. 그 중에 하나는 아마 위험한 고비는 넘겼다 이렇게 한 겁니다. 아니 솔직한 말로 네. 일론 머스크는 네. 테슬라 자기 회사만 잘하면 되지 왜 남의 회사까지 그렇게 막 그래서 전나라 배나라 얘기하면서 이게 이제 뭐 의견을 CEO 내시니까. 리스크까지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요. 네, 거기에 HSBC에서도 추가적으로. 그것도 네. 딱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 나온 게 이제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이 테슬라의 연구진들이 나가서 만든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적은 이렇게 많이 올라오지가 않아요. 얄밉군요. 예, 예, 네, 얄밉죠. 일론 머스크. 아니 근데 네. 머스크도 네. 본인이 다른 회사 있다가 그거 팔고 나와서 그렇죠. 다른 것도 네. 차리고 본인의 생각은 뭐 안 다 하고.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내로남불인 건가요? 네. 대신 이제 리비안은 어제 저희가 실적감 해드렸듯이 이제 5만 대에서 5만 4천 대까지 올해 매출을 늘리면서 좀 차별화가 되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루시드는 너무 자꾸 기술적인 측면에 집착하는 것 같다. 생산보다는. 그런데 리비안은 생산이 계획대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면서 자동차 업계도 전반적으로 다 빠지긴 해요. 네. 그런데 이제 회사별로 조금씩 이제 차별화를 둬야 된다. 이런 의견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최근에 이제 위워크와 네, 네. 함께 좀 큰 폭의 손실을 봤다는 소프트뱅크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네. 뭐 안 좋았겠죠? 네, 안 좋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희망은 보이는데 그래요? 그래도 주가는 좀 많이 빠졌습니다. 어제 5.7% 정도 장외 시장에서 이제 거래가 됐는데 네. 빠졌고요. 사실 뭐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크셔 해더웨이의 어떤 경쟁 상대가 아니냐. 그래요? 왜냐하면 버크셔 해더웨이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 미국이 잘하는 주식들. 요거 참, 비견할 그쵸. 만큼의 그게 됩니까? 왜냐하면 이제 스타일이 버크셔에서의 주주로서 저는 약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네. 수요자분들이 투자자분들이 딱 그 명확하게 투자 스타일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버크셔 해더웨이는 좀 안정적이고 거래 그쵸. 유통하는 주식들을 위주로 좀 성과를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분들은 버크셔 해더웨이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요. 네. 반대로 좀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신생 기업에 투자를 해갖고 IPO를 통해서 기업의 가치를 향상시켜서 이제 수익을 내는 구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이제 뭐 보시는 분들은 뭐 벤처 쪽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사실 소프트뱅크 쪽을 좀 더 선호를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지금 이번 3분기 순손실이 62억 달러예요. 3분기. 그런데 1분기 때가 93억 달러였거든요. 좀 손실이 줄었네요. 그렇죠. 손실폭이 좀 줄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위워크가 1분기, 2분기 때 워낙 그 많이 그 손실폭이 이제 반영이 돼 갖고 이제 망가진 게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보시면 이제 ARM을 이제 9월 달에 상장을 했거든요. 네. 거기에서 나온 매매 차익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센스타임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2021년에 상장을 시켰는데 이 회사가 사실은 인공지능 쪽에서 되게 빅테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의 주가가 가치가 좀 급등하면서 여기서 좀 어느 정도 메이크업이 됐다. 이렇게 되면서 그래도 좀 손실폭을 좀 줄여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갖고 소프트뱅크도 이제 잘하면은 내년 1분기쯤에는 순손실을 이제 다 메꿔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소프트뱅크의 그 투자 스타일을 보면은 버크셔에서와는 정말 네. 결이 다른 게 완전 달라요. 항상 이제 작은 기업이나 성장한 네. 기업을 투자해서 상장시키면서 그럼요. 네. 엑시트하면서 돈을 버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이- 면에서 네. 버크셔에서웨이와는 결이 굉장히 다르다. 그렇죠. 뭐 이미 보시면 야후라든지 네. 우버, 엔비디아, 알리바바, 사이버리즌, 뭐 위워크, 우리가 하는 쿠팡까지 다 이런 기업들 IPO를 통해서 그러니까요. 기업 가치를 엄청 상승시킨 거죠. 네. 스타일이 좀 틀려요. 네. 자, 이어서는 플러그 파운드 지금 시간의 고로에서 주가가 네. 엄청 하락하고 있습니다. 15%가 지금 17%까지 17%까지 하락폭이 올랐습니다. 네. 사실 장중에는 이제 거의 이제 한 1.5% 정도만 빠졌거든요. 네. 왜냐하면 플러그 파워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미국 내 신재생 에너지 기업 중에서 가장 이제 선두에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3분기 실적 기대치는 매출은 한 2억 3,700만 달러 정도를 봤거든요. 그다음에 EPS를 마이너스 0.3달러. 요 정도를 딱 보시면은 이제 EPS라든지 영업 손실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그만큼이 딱 나오는데 먼저 매출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한 8% 정도 올라간 게 나오고 있어 갖고 아마 그래도 좀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이 지금 되게 힘들거든요. 전반적으로 다. 그런데 좀 약간 매출 쪽에서 뭔가 좀 터닝 어라운드가 보여주지 않겠냐고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기대치가 조금 더 무너졌네요. 네.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뭐 특히 이제 플러그 파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SK죠. 한국 SK가 9.9% 지분 투자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협력을 통해서 SK하고 그다음에 국내에다가 회사를 지금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예. 그래서 SK ENS와 그다음에 플러그 파워가 국내에 SK 플러그 하이버스라는 합작 회사를 만들어 놨어요. 51대 49로. 그래서 국내에서 액화 수소 플랜트 이쪽 비즈니스 지금 같이 협력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플러그 파워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지금 이 수소, 그린 수소라는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의 인프라를 지금 계속 깔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네. 아직까지 이제 실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뒤처져 있다.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큰 문제는 없는데. 그래서 반대로 이제 경쟁사죠. 블룸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서 한 8% 정도는 계속 올라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전반적인 신재생 에너지 회사들도 일단 기대감은 지금 좋아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내년에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동결되고 좀 하락한다 그러면은 네. 이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인프라에서 나오는 매출이 좀 증가할 수 있다라는 이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감은 있지만은 아직까지 실제 회사로서 어떤 견고한 수익을 보이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오늘 밤부터 시작해서 주요 일정들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네. 뭐 오늘 사실 미국은 이제 11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가 나오는데 이거보다는 이제 다음 주 화요일하고 수요일에 나올 14일, 15일에 나올 10월달 CPI하고 PPI가 좀 기대가 돼요. 그쵸. 예, 왜냐하면은 이미 이제 잘 아시다시피 9월달에는 이제 CPI가 3.7%가 나왔고요. 성장률이 플러스가. 네. 그다음에 근원 CPI가 4.1%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작년하고 올해 거의 10월 달에 유가가 수준이 약간 좀 떨어져 있어요. 이번 10월 달이. 그렇다고 보면 조금 더 좀 완화가 되지 않겠냐. 약간 기대감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주말 내내 그에 대한 시장의 판단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중국은 내일 모레 11일부터 광군제가 시작된다. 그래서 아마 주말 토요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전에도 보시면 TV에 딱 당일날 하루에 매출이 얼마나 왔다 하고 막 알바바부터 시작해서 막 띄우고 난리가 나잖아요. 네네. 그걸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국채 수익률 이제 오늘 입찰이 끝나는데 아마 어느 정도 왔을지 요걸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중동 지역 리스크도 조금 이제 약간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 가능성이 조금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예, 다행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휴전에 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남부 지역을 대피할 수 있도록 국경을 좀 개방을 해주고 있고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중동 지역 리스크도 아마 온 주말에 어떻게 좀 전개가 될지 이것도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해서 월가의 소식은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